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조금은 용기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7세 김순희 씨. 이분은 최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20년, 30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겁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밤을 새우며 수다를 떨고 육아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남편 뒷담화도 함께 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순희 씨는 모든 친구 모임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방을 나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무슨 일 있어? 몸이 안 좋아? 우울증 아니야? 하지만 김순희 씨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불편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고 못 살던 20년 지기 친구들이 왜 불편해진 걸까요? 김순희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 알림음이 울립니다. 친구 모임 카톡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트 이모티콘이 10개쯤 달린 메시지. 김순희 씨도 답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삐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타이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점심때 누군가 식사 사진을 올리면 반응해야 하고 저녁에 건강 정보가 공유되면 또 읽고 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힘든 건 새벽 카톡이었습니다. 언니 자요? 잠이 안 와서. 김순희 씨는 그날 새벽 5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1시간 만에 깨워버린 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게 겨우 잔 잠을 친구가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3번씩 있는 친구 모임.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도 일이고 2~3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힘든 건 모임 때마다 나누는 대화가 매번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너 들었어? 미경이 아들이 또 직장 옮겼대. 진짜? 그럼 이번이 몇 번째야? 3번째? 4번째? 하여튼 요즘 애들은. 그리고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자기 자식들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며느리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2시간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푸념. 김순희 씨도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공감도 해주고 자기 이야기도 보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 대화가 전부 똑같다는 걸요. 같은 불만, 같은 걱정, 같은 자랑, 같은 불평. 레코드판이 돌아가듯 반복되는 대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우울해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친구들 사이의 은근한 경쟁이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 됐대. 오, 그래? 우리 애는 작년에 이미 부장 됐는데. 근데 요즘은 부장도 별거 아니라더라. 우리 손주가 영어 학원에서 1등 했어. 선생님이 영재래. 에이, 우리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영어 단어 알아듣던데? 처음엔 그냥 자랑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일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구 손주가 더 똑똑한지. 보이지 않는 서열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순희 씨는 그 경쟁에서 자기가 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 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자기만 조용해졌습니다. 말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참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욕심이 없어 보여. 평범하다는 말. 그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은근한 무시인가요? 김순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만나는데 매번 식사비가 나갑니다. 한 번 만나면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달이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김순희 씨의 월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입니다. 이 친구 모임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죠.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 3만 원짜리 식당에 갔는데 다음엔 5만 원짜리로 가자고 하면 어쩌나.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 인색하게 보일까. 그리고 생일 선물. 친구가 5이면 1년에 5번입니다. 한 번에 5만 원씩만 해도 25만 원. 환갑, 회갑, 칠순까지 챙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이 되더군요. 어느 날은 친구 하나가 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넣는 개. 김순희 씨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왕따 당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개는 3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뒷감당이 또 골치 아팠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누구 때문이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김순희 씨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이야기, 육아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병원 이야기입니다. 나 어제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내 혈압이 20대 수준이래. 나는 뼈 나이가 실제보다 10년 젊대. 건강 자랑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또다시 경쟁입니다. 반대로 불행 경쟁도 있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그게 뭐야? 나는 허리 디스크에 협착증까지 있어. 나는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다고.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힘든지를 경쟁하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에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들다고 어필하는 거죠. 김순희 씨가 정말 지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약한 거야. 나는 척추 수술 2번 했어. 위로가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그 순간 김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뒷담화였습니다. 친구 5이 모이면 항상 한 명은 빠집니다. 그럼 그날은 그 빠진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영자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러게. 나이 들면 점점 얌전해져야 하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나 봐. 자꾸 해외여행 간다며? 아, 그거? 빚내서 가는 거 아니야? 티 안 나게 어려운 거 아닐까? 없는 사람 이야기를 2~3시간 동안 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언니 보고 싶었어 하면서 꼭 앉는 사이입니다. 김순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갔을 때 저 사람들도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서로의 불행과 단점을 즐기는 사이였던 건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카톡 단체방에서 실수로 다른 친구 욕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개인톡으로 보내려던 건데 실수로 단체방에 보낸 겁니다.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따지고 변명하고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또 그 친구 뒷담화를 했습니다. 원래 좀 그런 애였어 하면서요. 김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친구라는 게 원래는 즐거워야 하는 건데 어느새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생일 축하 카톡을 안 보내면 안 되고 아프다고 하면 병문안을 가야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고 연말에는 꼭 만나야 하고 안 하면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겁니다. 김순희 씨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모임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요즘 우리 모임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성의가 없다고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한 번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 성의가 없다는 겁니까? 김순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구나. 진짜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만나는 사이였구나. 그래서 김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처음 느낀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냉정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은 평화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을 때 카톡 알림이 없으면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답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무 약속이 없으면 좋았습니다. 나가서 돈 쓸 필요도 없고 화장하고 옷 차려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책 읽고 낮잠 자면 됐습니다. 김순희 씨는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친구들 일정에 맞춰서, 친구들 취향에 맞춰서, 친구들이 좋아할 말만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평일 낮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는 계속 떠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걷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저녁에는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립니다. 친구들이 그게 뭐가 재밌어? 라고 했던 그 그림.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67년을 살면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비로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친구들과 있을 때는 항상 역할이 있었습니다. 착한 친구, 잘 들어주는 친구, 문제를 해결해주는 친구.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었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착한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요즘 시를 씁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으면 너가 무슨 시를 쓰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만의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들은 김순희 씨를 보고 외롭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뭐가 좋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씨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겁니다. 김순희 씨는 이제 고독을 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에는 친구 카톡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커피 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몰랐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문득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함께 웃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건 추억일 뿐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는 걸. 필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나와 편안하게 지내는 것. 평생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 게 뭔지, 내가 편한 게 뭔지.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신경 쓸 게 많았고 지킬 게 많았고 맞춰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없이 그냥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면 됩니다. 김순희 씨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매주 가는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과 가끔 차를 마십니다. 서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작품에 집중합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주 1회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따뜻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김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많은 친구보다 진짜 편한 사람 한둘이 훨씬 낫다는 걸. 사람들은 여전히 김순희 씨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친구도 없이 늙어간다고. 하지만 김순희 씨는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억지로 웃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친구들은 가끔 연락을 합니다. 언니, 왜 이래 나와 우리 만나자. 하지만 김순희 씨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처음에는 섭섭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늙어간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친구 모임이 의무처럼 느껴지나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해지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위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만나는 건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진짜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들과 억지로 보내야 할까요? 눈치 보고 비교당하고 뒷담화 듣고 돈 걱정하면서 만나야 할까요?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7년 동안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착한 친구로 살았죠.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되니까요.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나 자신과 편안한 겁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도 용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답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김순희 씨는 오늘도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67세에 찾은 진짜 자유라고. 여러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불편한 관계에서, 의무적인 만남에서, 끝없는 비교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과 친구가 되세요. 바로 나 자신과요.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외롭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힘들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기자는 겁니다. 김순희 씨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외롭다는 걸. 수십 명의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외로움이라는 걸. 67세,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김순희 씨에게 지금은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남의 기대 속에서, 남의 평가 속에서 살았던 김순희 씨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행복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한 사람이 되세요. 나한테 편한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관계를 가진 게 진짜 자랑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임 사진들, 그게 다 행복인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진 한 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걸을 때,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그 조용한 순간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는 불편한 친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야 하는 친구, 만나고 나면 후회되는 친구,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친구, 그런 친구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이해하는 법, 나와 편하게 지내는 법. 그걸 배워야 합니다. 67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씨는 요즘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답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아직 시간이 있잖아.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시간, 나를 찾을 시간, 진짜 행복을 느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친구가 없어지는 게 두렵더라도, 외롭게 될까봐 걱정되더라도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세요. 불편한 모임을 거절해보세요. 하기 싫은 약속을 취소해보세요. 카톡방을 나와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나쁜 사람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걸.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직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핸드폰을 안 봐도 되는 자유.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어도 괜찮은 자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김순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친구에게 해주던 그 따뜻한 말, 이제는 나한테 해주세요. 친구를 위해 썼던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 이제는 나를 위해 쓰세요. 친구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해보세요. 노후는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왔던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김순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 혼자 있는 걸 즐길 용기, 나답게 살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7세 김순희 씨가 찾은 자유. 그건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낸 사람, 솔직해진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친구 모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울까봐 두려우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한 사람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김순희 씨처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